네, 수급이 약화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오후장 들어서 양지수의 반등폭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쪽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보고 그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 가지고 있는 섹터와 종목은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선주 오늘은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서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또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흐름이 좋은가 했는데 어김없이 오후장 들어서 수급과 지수가 모두 좀 약화되는 분위기네요. 그죠. 지금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장 초반부터 선물 쪽에 대한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네. 그동안 선물 매도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못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 기준으로는 현물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물 쪽에서는 매수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물 기준으로 매도가 4만 계약이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나오더라도 5천 계약 정도 혹은 만 계약 정도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한 4만 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다가 오늘은 매수가 좀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장후반부에 방금 전에 장후반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네. 방금 전에 이제 2시 10분 좀 넘어가면서 매물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지수 자체는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도 좀 올라가고 있지만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또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크로 상황 자체가 조금은 애매함이 있지만 오늘 PCE 발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저는 상방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PC 이벤트도 있겠다. 일단은 오늘 뭐 수급 측면에서 어떻게 시장이 버텨주는지가 장 마감까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업종으로 들어가서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어떤 업종을 픽하고 있을까요? 제가 쭉 한번 봤더니 주력해서 매수하는 섹터의 색깔이 조금 달라 보이던데 각각 어떤 특징과 차별성이 있을까요? 일단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으로 매수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 미용의료기기 그리고 반도체 IT 쪽인데 IT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실적 기반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의류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있는데 오랜만에 2차 전지 쪽에도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나 싶습니다. 근데 뭐 대형주들에는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소 쪽이라든지 에너지 쪽과 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2차 전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화면에 뭐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 독자적인 모멘텀이 좀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매수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도 모멘텀이 있는 쪽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이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별 차별화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HBM 테스트 공정과 관련된 종목을 오늘 좀 매수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테크윙, YC, DI 이렇게 세 종목이 있던데 공교롭게도 이 종목을 좀 골고루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HBM 테스트 관련 세 종목 가운데 가장 투자 매력도가 좀 높다고 보는 종목은 뭔지 궁금하네요. 일단 세 네. 종목 다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YC도 그렇고 테크윙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기업인 것 같아요. 둘 다 네.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고 DI까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데 제가 작년부터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좀 살펴봤더니 테크윙 같은 경우는 700%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YC나 DI 같은 경우는 400에서 500%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 일단 YC 같은 경우는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29% 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테코인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800%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장비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격 부담이 좀씩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차적인 랠리가 나왔다가 4월 달까지 랠리가 나왔다가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서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이 DI가 그래도 매매의 관점으로는 가장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 관련돼서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테스트 장비들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지금 HBM 관련주들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몇몇 기업들 오늘 말씀드렸던 테크윙이나 DI나 YC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수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I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 측에서는 국내의 HBM 선도 업체에 납품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선도 업체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겠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매출이 원래는 내년 연초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 자체가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모멘텀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DI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기업들은 저는 살짝 좀 부담이 되거든요. 다른 네. 기업들에 비해서는 요 DI가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테크윙이나 YC 같은 경우는 둘 다 일단 시가총액이 1조를 넘어가요. 근데 매출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5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메리트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상승 여력은 DI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비교 분석을 잘 해주셨고, YC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같은 흐름이면 따라서 못 살 것 같고, 예. 이미 유튜브 채팅창을 보니까 YC는 오늘 이제 수익 실현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는 DI를 HBM 테스트 공정 3개 종목 가운데 제일 매력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네. 참 YC가 네. 오늘 이렇게 올라가면 신고가거든요. 그렇죠. 사실 신고가 종목이 더 잘 가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초보자분들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 방송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YC보단 DI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K뷰티 얘기를 해볼 텐데 미용 의료기기든 화장품이든 계속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APR을 오늘 분석을 해볼 텐데 성장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뒷받침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까지 좀 조용히 가는 듯한 느낌이 저는 있어서 지금 매수해서 포트에 하나 담아봐도 괜찮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방금 전에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다른 그래서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을 때는 네. 아마 좀 시끄럽게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홈 뷰티 디바이스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올해 연내에 4개 이상 신규 디바이스를 출시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K-뷰티 쪽에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 디바이스 쪽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도 주가 흐름을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APR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되는 것은 APR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11일 날 21만 원으로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7만 원이면 사실 저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70%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꺾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32만 5천 원이라는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신규 상장 기업으로서 보유예수 물량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APR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또 은근 많으시죠.
많으시던데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이 종목이 없으신 분들 신규 접근 또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기관이 픽한 상하프론테크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인데 아니 제가 몰랐어요. 최근에 보니까 수급도 괜찮았고 차트 흐름도 뭐 5월 들어서 주가 상승세가 좀 꾸준히 나왔었던데 왜 이런 종목을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한번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서 넣어봤어요. 일단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굉장히 네. 강하게 한번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소 쪽으로 좀 엮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최근에 이제 에너지원, 오늘도 원전 관련주들은 변동성을 조금씩 잘 보이고 있는데 에너지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트렌드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근래에 시장이 부각이 됐었던 것이 연료전지 쪽이죠. 근데 여기서 연료를 수소를 사용하는 것이 수소전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하프론테크가 수소차 쪽이라든지 수소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저평가가 됐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지금 시장에서 연료전지 쪽에 대한 관심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연료전지 쪽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국의 그린 수소 생산 수전의 업체와 뭐 멤브레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찌 됐건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저는 이 회사의 기술력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지금 정상적으로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하프론테크는 시세적으로 좀 더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너지원 쪽이에요. 그래서 네. 뭐 원자력도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태양광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료전지 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최근에 한 3년 동안 수소 쪽이 움직임을 못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전 연료전지 쪽은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살아있는 섹터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총 8개의 종목 후보 중에서 어떤 종목 토픽으로 꼽고 가시겠어요? 네, 전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상하프론테크. 뭐 앞서서 이제 설명해 주셨으니까 가격 측면에서 저희가 전략을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예, 오늘 상하프론테크라는 기업이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윗꼬리 생기면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 사실 윗꼬리 달면서 매집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하프론테크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10%가량 올라온 가격이 28,000원인데 여기 이하 가격에서 이하 가격 28,000원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5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000원 이하에서 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32,900원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선주는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